마지막까지 고마웠습니다. 손흥민 승리하고도 웃지 못한 의미심장한 한마디에 영국 현지 발칵 뒤집힌 이유디귿.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선수다. EPL 득점왕, 3번이 10에서 10등 전입니다배 엄청난 엄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이러한 손흥민의 성장기와 뒷이야기를 누구보다 자세하게 다룬 책이 눈길을 끈다. CAA 스텔라 스포츠 코리아 장기영 대표가 쓴 에이전트의 세계다. 장 대표는 손흥민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유소년 축구 유학 프로젝트가 시행되던 당시 만 16세의 손흥민을 독일로 유학시키며 함부르크에 정식 입단시킨 에이전트가 장 대표이기 때문이다. 당시 6기의 선발 과정에서 점수표는 1등 이강, 2등 김민혁, 3등 김태광 그리고 4등이 손흥민이었다. 그때의 손흥민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은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중 손흥민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빨랐고 월 4,000유로, 약 530만원에 함부르크에 정식 입단하게 된다. 그 뒤 승승장구하며 이적료 1,000만 유로의 명문 레버쿠젠으로까지 이적하게 된다. 함부르크 시절보다 3배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된 것이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에서 2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2016년 로저 슈미트 감독과 마찰이 생겼고 손흥민은 벤치에 앉는 날이 잦았다. 여기서 운명적인 토트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당시 손흥민에게 가장 근접한 접근한 구단은 리버풀이었다. 장 대표는 리버풀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메뉴는 소위 간을 보는 느낌이 강했다. 라고 당시의 상황을 회상했다. 리버풀행이 거의 확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의 간절함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토트넘으로 가는 과정도 힘들었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사게 팔 생각이 없었고 협상은 2번이나 결렬됐다. 당시 부친 손흥정 감독은 레버쿠젠 루디 단장을 쫓아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태까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진통 끝에 3천만 유로, 단 200만 유로는 챔스 진출 시에 지급을 주는 대가로 이적이 확정됐다.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되팔아 무려 3배의 이적료를 챙기게 된 셈이다. 토트넘 생활 또한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족저근 막염으로 6주 이상을 결장하게 됐고 복귀 후에도 손흥민은 무려 8경기 연속으로 교체로 경기에 출장했다. 가장 큰 위기였다. 이윽고 참지 못한 손흥민은 이적을 추진하게 된다. 그때 협상을 진행한 팀이 3,8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약속한 독일 볼프스부르크였다. 하지만 레비 회장과 포체티노 감독이 거부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최후의 통첩으로 무조건 3경기의 선발 출전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손흥민은 그 3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그리고 이 3경기가 손흥민이 포체티노 휘하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된 계기라고 책은 서술하고 있다. 2015년 토트넘에 처음 이적 당시 손흥민의 연봉은 주급 9천만원, 챔스 진출 시 보너스 7억 5천만원, 경기 출전 수당 750만원, 초상권 7억 5천만원. 하지만 정확히 2년 반 후 1억 3,500만원의 주급과 함께 4이닝 보너스로 15억 원. 25경기를 출장하면 또 15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첫 번째 재계약을 하게 됐다. 당시 케인의 주급은 3억 원이었다. 손흥민뿐만 아니다. 당시 더 코리안 가이 황희찬의 에이전트이기도 했던 장 대표는 EPL 위 에버튼이 아닌 RB 라이프치히로 황희찬이 이적하게 된 배경 또한 자세히 책에서 설명해 놓았다. 당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는 엘링 홀란, 맨체스터 시티, 과 미나미노, AS 모나코라는 황홀미 트리오가 있었다. 3명은 오스트리아 리그를 폭격했고 황희찬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설 수 있으며 전용기까지 보내 적극적으로 황희찬을 원했던 라이프치히에 입단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 밖에도 에이전트의 세계에는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유럽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특히 유럽에서 어떤 선수를 원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계약이 되는지, 어떤 선수가 소질이 있는 선수인지 등을 손흥민, 황희찬 사례를 들어 다양하게 다룬다. 장 대표는
유럽에서는 아시아 선수들 중 스피드가 있고 양발을 모두 잘 쓰는 선수를 원한다. 양발을 잘 써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는 냉정해야 한다. 나는 유럽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천적 재능 30%, 후천전 노력 60%, 운 10%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한 축구 관계자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축구에 종사하는 유소년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면서 손흥민, 황희찬에 대한 에피소드도 재미있지만 유럽이 아시아 선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떠날 때도 지긋지긋했던 선 언급한 클롭, 손흥민. 공 잡을 때 눈 감고 싶었다.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 지휘봉을 내려놓은 유르겐 클롭 감독, 56이 그동안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손흥민, 32, 토트넘을 언급했다. 22일, 한국 시각, 리버풀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하지 못한 이야기. 미라클 풋볼 앰퍼샌드 많은 웃음들이라는 제목의 영상 4개를 통해 클롭 감독의 마지막을 기념했다. 영상 속 클롭 감독은 그동안 리버풀에서 걸어온 길을 회상했다. 기억에 남는 스토리를 나누기도 했다. 그의 입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클롭 감독은 토트넘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나온 디보크 오리기, 당시 리버풀 위 골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손흥민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오리기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2에서 0을 만드는 골을 넣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 그의 골이 나오기 전까지 나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진짜 눈을 감고 싶었다. 그러나 오리기의 골을 보고서 비로소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클롭 감독이 언급한 챔피언스리그 결승 경기는 2018-2019 시즌 때 이야기다. 당시 토트넘은 역전 드라마를 쓰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안착. 리버풀을 상대로 우승을 노렸지만 좌절됐다. 리버풀이 경기 초반 터진 페널티킥과 후반 43분에 나온 오리기의 추가골로 2에서 0 승리를 거뒀다. 당시 토트넘은 부상 회복 중이던 해리 케인보다 손흥민을 미들맨으로 여겼다. 즉, 리버풀의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손흥민이었단 뜻이다. 한편 클롭 감독은 올 시즌을 끝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클롭 감독은 지난 2001년 FSV 마인츠 05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지휘봉을 잡아 감독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2008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이끌며 분데스리가 우승 2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1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클롭은 2015년 리버풀에 부임, 현재까지 구단을 이끌고 있다. 리버풀을 지휘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 1회, 2019-2020, FA컵 2021-2022, EFL컵 2021-2022,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2018-2019 등 총 7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그는 에너지가 고갈됐다 면서 리버풀과 동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드러냈다. 3. 토트넘 우승. 여기 또 있습니다. 손흥민 최고 절친, 우승컵 번쩍. 비머가 뛰고 있는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지난 19일, 한국 시간, 슬로바키아 수페르리가 챔피언십 그룹 10라운드. 경기에서 루존베로크를 5에서 1로 꺾고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비머는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승리를 책임졌다. 비머는 이 우승으로 자신의 1부 리그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그는 과거 독일 쾰른에서 뛰던 시절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은 있으나 2부 리그였고 1부 리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슬로바키아 리그에 합류한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26경기를 포함해 40경기에 출전하며 수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고 팀의 단단한 수비를 이끌며 우승에 이바지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며 한국 팬들에게도 이름을 알린 비머는 순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는 손흥민과 함께 2015에서 16시즌 토트넘으로 왔으나 제대로 뛰지 못했다.
첫 시즌에는 21경기로 나름 쏠쏠한 활약을 보였으나 두 번째 시즌에는 10경기 출전에 불과했다. 손흥민과 절친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그와 함께 뛴 시간은 2시즌밖에 되지 않았다. 토트넘 이후에도 여러 팀을 옮겨다니며 비머는 정착하지 못했다. 토트넘에서 친정팀인 잉글랜드 EFL 챔피언십 2부 리그 위 스토크시티로 향했고 그곳에서도 한 시즌이 전부였다. 이후 독일 2부 리그, 벨기에, 오스트리아 리그를 전전했고 이번 시즌 슬로바키아로 무대를 옮겨 첫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토트넘을 떠나 트로피를 들어올린 선수는 비머가 처음이 아니다. 비머 이전에도 토트넘을 떠난 많은 선수가 우승 경험을 쌓았다. 토손흥민과 한때 주전 경쟁을 펼친 에릭 라멜라는 2021년 토트넘을 떠나 스페인 세비야로 합류했고 지난 시즌 우에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따냈다. 임대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0월 토트넘에서 스페인 비아레알로 임대를 떠난 후안 포이스는 첫 시즌에 우에파 유로파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우승 경험을 쌓았다. 토트넘의 골칫덩어리인 탕기 음돈벨레도 지난 시즌 이탈리아 나폴리로 임대돼 리그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임대로 떠난 티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도 1경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우승이 유력하다. 하지만 인연을 맺지 못한 선수도 있다. 우승을 위해 프리미어리그 최다 득점 기록도 포기한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은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으나 무관에 그쳤다. 뮌헨은 2011에서 12시즌 이후 12년 만에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며 케인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토트넘도 우승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토트넘은 1992년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컵대회 우승도 가장 최근이 2007에서 8시즌 리그컵 우승일 정도로 트로피와 연을 맺지 못했다. 토트넘 주장인 손흥민도 프리시즌 아우디컵을 제외하고 우승을 하지 못했다. 4. 제발 레알 가지 말고 우리 팀 와. 천하의 PSG. 무릎 꿇게 한 선수 등장 오른쪽 화살표. 가능한 모든 일 시도하는 중.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1일 한국 시각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와 릴이라며 PSG의 이적 시장 계획을 보도했다. 올 시즌 이후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PSG는 바쁜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있다. 공격진부터 수비진까지 다양한 포지션에서 전력 보강을 원하고 있는 PSG는 여러 이름과 얽히는 상황이다. 수비진도 빼놓을 수 없다. 아슈라프 하키미의 이탈 가능성과 마르키뇨스의 기량 저하로 선수 영입이 불가피하다. 새롭게 합류한 밀란 슈크리니아르도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며 센터백 영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PSG의 눈을 사로잡은 선수는 바로 레니 요로다. 제2위 바란이라는 평가를 받는 릴의 수비수 요로는 2005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넓은 커버 범위와 안정적인 태클로 완성형 기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스 실력도 준수해 여러 빅클럽이 요로를 영입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지난 2017년 릴 유소년팀에 합류한 요로는 차근히 성장 단계를 밟으며 릴에서 프로 데뷔에 성공했고 지난 2022에서 2023 시즌을 앞두고 프로 계약까지 체결했다. 올 시즌에는 릴의 확실한 주전 센터백으로 자리 잡으며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풋메르카토는 1월 내내 PSG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PSG는 릴에게 시즌 시작과 동시에 요로를 중심으로 영입 작전을 시작했다. 그를 최대한 빨리 영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릴은 이를 저항했고 그는 이번 시즌 잔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소식에 따르면 요로의 측근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 간의 새로운 회의가 곧 열릴 예정이다. PSG는 요로 영입에 가장 집요한 구단이다. 릴 회장과의 좋지 않은 관계에도 불구하고 PSG는 그를 영입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일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PSG가 요로 영입을 위해 릴과의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고도 영입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음바페를 레알에 빼앗긴 PSG가 레알이 원하는 수비수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